4.15 총선을 앞두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본선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갑 선거구 경선 결과도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다 숨진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현장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강원도에 발병한 지 한 달이 되면서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발적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강원 지역 소비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강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을 앞두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본선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춘천 갑 선거구 경선 결과도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춘천 갑을 선거구가 도내 8개 선거구 중 최대 접전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정만호 전 부지사가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춘천 6개 읍면동과 철원, 화천, 양구가 합쳐진 을 선거구 본선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정만호, 통합당 한기호 후보가 2010년 보궐선거 뒤 10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 7월 철원, 화천, 양구 인제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한기호 후보가 정만호 후보를 2,900여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거구는 당시 선거구에서 춘천 6개 읍면동이 합쳐진 반면 인제는 떨어져 나갔고 여야도 바뀌었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접경지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근무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주민등록법, 지방재정법을 고치겠습니다. 안보를 대통령 임의로 해칠 수 없도록 국군 통수법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군 통수에 관한 법이 없습니다. 4만 6천 명 유권자를 보유한 을 선거구 최대 표밭인 춘천 북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경쟁력 있는 산업 또는 스포츠 시설 또는 수도권에서 인구 유입이 많은 산업 등을 배치해서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는 탈출구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춘천 북부는 김진태 의원과 힘을 합쳐서 미래의 땅을 희망의 신시가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통합당 갑, 을 후보로 확정된 김진태, 한기호 후보는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삼선 의원 탄생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민주당 갑, 허영, 육동환 예비후보의 경선 결과는 오늘 밤 발표될 전망입니다. 두 후보는 누가 패배하든 경선 결과에 승복해 승리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약속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의 경우 두 후보 외에 민생당 김성순 후보까지 3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26일.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을 선거구가 도내 선거구 중 최대 빅매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의 대표 주자들도 오늘 결정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예비후보가 홍병천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공천을 결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의 대진표는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과 홍병천 전 농협감사위원장과의 경선에서 58.8%의 국민 여론조사 지지를 얻은 유 후보의 공천을 결정지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라는 의미로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홍 예비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달 초 일찌감치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이 전략 공천되면서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 출신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유상범 후보의 공천 확정을 축하드립니다. 정치인은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 주민과 함께하면서 민주당 원경환 후보 전략공천에 불복해 최근 무소속 출마한 조일현 전 국회의원까지 지금까지 홍행영평 선거구 대진표는 3파전으로 압축된 상태. 그 두 분은 이 범죄와 관련된 경험이 많습니다. 그쪽 분야에는 그분들이 1등이지만 이 농촌 농업 분야는 제가 1등입니다. 정책 전문가로서 통합당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선규 전 영월 군수와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은 다음 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다 숨진 50대 위탁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사고 이후 환경미화원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쓰레기 수거 현장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밤 11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출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겼습니다. 발판 사용을 자제하면서 수거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는 트럭 한 대당 무려 8톤. 근무 시간 동안 처리하기엔 벅찬 양입니다.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 11시. 네, 주말 같은 이제 일요일날 월요일 근무 같은 경우에는 9시 반, 10시. 12시가 원래 정규 출근? 네, 네. 퇴근은 조금 빨랐지나요? 아니죠. 퇴근 똑같죠. 안전을 위해 발판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쓰레기가 버려진 장소마다 차에 오르고 내리길 수십 번. 차들이 쌩쌩 달리는 8차선 도로부터 좁은 골목까지 하루 이동 거리가 평균 100km에 이릅니다. 밤에는 신호등이 꺼진 곳이 많아 과속 차량도 많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명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한 3주 전에 음주 차량이 저희 작업하는 데 와가지고 그냥 작업하는 데 와서 받아가지고 사고를 냈는데 올해부터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지자체 사정에 맡긴다는 조항 탓에 이들에게는 아직 원칙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발판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촉박할 때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발판 위로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차 뒤 발판 길이는 30c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발판에 몸을 맡깁니다. 매년 하청업체가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해 민원이 많아지면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 나는 코스들은 다 끝내야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에 민원이 들어가면 시에서 이제 또 저희 하청업체로 이제 또 연락이 오고 하니까. 이렇다 보니 지자체도 하청업체도 이들의 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형업체 사장님들도 의린 입장에서 시한테 주어진 일을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제재를 못하는 거죠. 안전보다는 효율이 우선시되는 구조 속에 오늘도 위탁 환경미화원들은 무리한 작업 부담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명이 추가 퇴원하면서 강원도에서는 완치 판정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실한 방역으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지난 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5번째와 8번째 확진자입니다. 앞서 퇴원한 6번째와 7번째 확진자까지 어느덧 4명이 완쾌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보름째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 안정세를 유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중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온 48명의 유학생들을 상대로 추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사한 66명은 모두 음성을 받았고 지금은 학교 측의 능동감시 관리 대상입니다. 일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려 해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망설였던 환자들을 위해 국민안심병원도 늘었습니다. 성지병원은 최근 비호흡기 질환자의 병원 내 동선을 호흡기 질환자와 분리해 A형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원주에서는 첫 번째로 지정됐고 도내에서는 8번째입니다. 지역의 감염 위험은 확연히 낮아진 상황. 추가적인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시민들의 심적인 안정도 찾아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강원 지역 소비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오늘 강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7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30만 명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40만 원이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도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67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춘천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춘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원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춘천시가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 서비스 대상을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하고 농림업과 건설업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저소득,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1,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플라워 버킷 챌린지가 지역 기관장과 단체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지난 6일부터 시작돼 꾸준히 이어져 오늘은 김형도 춘천 소방서장이 최현순 춘천 경찰서장에게 꽃을 전달하며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춘천 경찰서장도 춘천 교육지원청을 찾아가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지역 경제를 위한 작은 캠페인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모아 기부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17개 도내 경찰서에서는 십시일반으로 성금 2,067만 원을 모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에 기탁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경찰은 매주 2차례씩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소상공인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유료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를 50% 할인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시청과 동부시장, 세명동과 스카이워크 등 10곳의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를 반값으로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료 감면 조치에 따라 일반 자동차는 최초 30분 300원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50원의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의 주차료를 감면받았던 유공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춘천 MBC는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 초청 TV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23일 밤 11시 5분부터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선거구 TV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한기호 예비후보, 민생당 김성순 예비후보가 나와 토론을 펼칩니다. 또 오는 27일 밤 9시 50분부터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초청 TV토론이 역시 생방송으로 마련됩니다. 오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강원경찰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에 나섭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64곳 가운데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신호등 설치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